안녕하세요. 시대에듀 귀화 면접심사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술시험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중간평가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제4회 실전 모의평가입니다. 1번에서 3번은 그림을 보고 그림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 그림을 보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자, 1번 보면 왕릉 사진이 나온 것 같아요. 2번은 뭘까요? 2번은 훈민정음 해례본 사진인데요. 자,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1번. 일은 어디인가요? 사진에 대해 말해보세요. 네, 사진을 보고 이곳이 어디인지 말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곳은 조선의 왕릉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무덤인데 한국의 문화유산입니다. 자, 조선시대 왕릉, 조선 왕릉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1의 2번, 이는 무엇인가요? 사진에 대해 말해보세요. 자, 사진에 나오는 책은요,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한국의 기록유산입니다. 자, 훈민정음 해례본은요, 훈민정음을 만든 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와 한글 사용법을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한글을 만든 이유, 왜 한글을 만들었는지, 한글을 만든 이유와 그 다음 한글을 사용하는 사용법, 한글의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법을 설명한 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는 조선 왕릉은 어떤 곳인가요? 입니다. 자, 왕릉은 왕의 무덤입니다. 왕은 살아있을 때는 궁궐에서 살고 죽으면 왕릉에 묻힙니다. 조선시대의 왕은 아주 절대적이고 높은 존재였기 때문에 왕이 살았던 궁궐만큼 왕릉을 잘 만들고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릉을 만들 때 위치, 모양, 방향 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릉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왕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왕릉은 왕의 무덤이다. 왕은 살아있을 때 궁궐, 경복궁 이런 궁궐에서 살고 죽으면 왕릉에 묻힌다. 조선시대의 왕이 절대적이고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릉도 잘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만들 때는 어느 위치에 만들 건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지 방향은 어느 쪽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중요했다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라고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에 2번,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을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가치를 알 수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1번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한글을 만든 이유,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와 그다음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설명해 놓은 책이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대답이 너무 짧으니까 한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모음은 하늘,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동그랗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 땅은 평평하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자음은 발음 기관, 입, 혀, 입안의 모습, 이런 입술, 이런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가치를 알 수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 책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번. 한국의 유적지 중에 알고 있는 곳이 있나요? 어떤 유적지인가요? 알고 있거나 가본 유적지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역사적인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자, 저는 한국의 유적지 중에 경복궁에 가봤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왕이 살았던 고궁입니다. 경복궁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유적지라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보러 갑니다. 저는 경복궁 안에 경회루가 특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예전에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잔치를 하던 장소라고 합니다. 경복궁은 원래 낮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요즘은 밤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다음에는 밤에 가보고 싶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한국의 유적지 중에서 경복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적지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복궁은 조선시대 왕이 살았던 고궁, 옛날 궁궐이다. 그런 얘기죠. 한국의 아주 유명한 유적지라서 한국 사람도 가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보러 간다. 두 가지를 얘기할 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저는 경복궁 안에 여러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경회루가 특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경회루는 어떤 곳이냐면 외국에서 손님이 와요. 외국 사신이 조선을 방문하면 여기서 파티, 잔치를 하던 장소였어요. 그리고 경복궁은 보통 낮에만 관람할 수가 있는데 봄이나 가을에 야간 개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개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간 개장을 할 때 가보면 이제 조명을 밝히고 또 야경을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밤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다음에는 밤에 가보고 싶습니다 해서 야간 개장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적지를 설명하면 되겠어요. 경주의 신라시대의 유적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도 괜찮고요. 여기서처럼 경복궁을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3번에 2번. 땡땡씨의 고향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 있나요? 어떤 유적지인가요? 고향의 유적지에 대해 말해보세요. 보통은 3번 질문의 경우 그 사진에 나온 내용과 관련이 있는 여러분 고향에 관련된 장소나 어떤 그런 사건, 그런 일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처음에 조선 왕릉과 훈민정음 해례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향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 고향에는 198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진나라 시황제 때 북쪽에 살고 있는 유목민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들기 시작했으며 길이가 아주 깁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이고 인기 있는 관광지로 알려져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만리장성을 보기 위해 중국에 갑니다. 이 사람은 고향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리장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언제 진나라 시황제 때 왜 북쪽에 살고 있는 유목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만든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게 중국의 가장 유명한 유적지이고 인기 있는 관광지로 알려져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만리장성을 보기 위해 중국에 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한국에는 여러 기념일이 있습니다. 1. 한국에서 성년의 날은 언제예요? 성년의 날을 어떻게 기념해요? 성년의 날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국의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만 19세가 되는 것을 축하하며 친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성년이 되면 음주나 흡연이 가능하고 부모님의 동의가 없어도 결혼할 수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합니다.
자, 성년하면 성인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었다, 성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걸 기념하는 날이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이에요. 한국에서 성인은 만 19세가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만 19세가 되는 것을 축하하며 친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4번, 한국에는 여러 기념일이 있습니다. 1. 한국에서 성년의 날은 언제예요? 성년의 날을 어떻게 기념해요? 성년의 날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국의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만 19세가 되는 것을 축하하며 친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성년이 되면 음주나 흡연이 가능하고 부모님의 동의가 없어도 결혼할 수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합니다. 자, 성년하면 성인이 되는 것을 말해요. 어른, 성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이걸 축하하는 날을 성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이에요. 자, 한국에서 성인은 만 19세가 되었을 때 성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 19세가 되는 것을 축하하면서 친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아요. 특히 어떤 선물을 많이 하냐면 장미꽃과 향수 선물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되면 음주, 술을 마시는 게 합법적으로 가능하고요. 흡연, 담배를 피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부모님의 동의가 없어도 결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처벌, 책임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른스럽게 활동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번. 땡땡씨 고향에서는 성년이 된 것을 어떻게 기념하나요? 필리핀에서는 첫 번째 생일과 7살 생일 그리고 18살 생일을 중요한 생일로 생각해서 잔치를 크게 엽니다. 첫 번째 생일에는 가까운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고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7살 생일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엽니다. 제 생각에 필리핀에서 18살 생일에 크게 잔치를 하는 것이 한국의 성년의 날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18살 생일은 사회인이 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 잔치를 열어서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고향에서 어른이 된 것, 성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방법을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필리핀 사람인데요. 필리핀에서는 생일 잔치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 생일이 중요하고, 그 다음 7살 생일, 그리고 18살 생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첫 번째 생일에는 이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고 잔치를 하고요. 7살 생일에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축하하고요. 한국의 성년의 날과 비슷한 게 무엇이냐면 필리핀에서는 18살 생일에 크게 잔치를 하는데 이게 한국의 성년의 날과 비슷하다. 18살 생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회인이 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큰 잔치를 열어서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선물을 하는지, 어떻게 잔치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자, 5번.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거나 아이를 학교에 보낸 적이 있나요? 1. 한국에서 초등학교는 몇 살에 입학하나요? 어떤 학교에서 몇 년씩 공부하나요? 한국의 교육 과정에 대해 말해보세요. 먼저 한국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만 6세부터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초등학교는 6년 과정이고 중학교 과정은 3년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으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3년으로 무상 교육이며 일반 고등학교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은 4년제 대학과 2년제, 3년제의 전문대학이 있고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70%로 교육열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에서는 한국 나이에서 2살을 빼면 만 나이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 6세 하면 한국 나이 8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살부터 초등학교에 다닐 수가 있고 초등학교 과정은 6년이다. 그리고 중학교 과정은 3년이다. 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에요. 그래서 꼭 교육을 해야 돼요. 부모님은 자녀를 꼭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의무 교육 기관이죠.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무료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과정도 이제 3년 과정인데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무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의 대학은 4년제 대학이 있고요. 그다음 전문대학, 2년제, 3년제의 전문대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70%가 대학교에 진학한다. 그래서 진학률이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땡땡씨 고향의 교육과정은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의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말해보세요. 제 고향의 교육과정은 한국의 교육과정과 다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것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초등학교는 5년 과정이고 중학교는 4년 과정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3년 과정입니다.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마치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기술을 배워서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은 기술학교에 진학합니다. 기술학교는 3년 과정으로 이 과정을 마치면 취업을 하거나 기술전문대학교에 진학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초등학교가 5년, 그리고 중학교가 4년, 고등학교가 3년, 그리고 대학교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한국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교육 과정을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5년 과정이고 중학교는 4년 과정이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3년 과정이다 말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고 아까 중학교를 마친 다음에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기술학교에 갈 수가 있다. 중학교 마치고 기술학교도 3년이다. 기술학교 과정은 3년이고 이 과정을 마치고 기술전문대학교에 진학해서 자격증을 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라의 교육 과정을 정리해 보시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중간평가 말하기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중간평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중간평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합평가에서도 1, 2, 3, 4단계 문제가 함께 출제가 돼요. 그래서 종합평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